이게 메인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구들 얘기하다 대담아서 5번째 촬영 에피소드 3일지 번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번째 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당선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남구 가선거구 구의원 당선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현우입니다. 예, 정현우 당선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당선자 신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저번 편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대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원래 오늘 촬영은 껌값전을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껌값전이 뭐죠? 대구 참 대단한 곳이에요. 그 젊은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시는 젊은 이제 미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껌값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껌값 1,000원에 작품 한 장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가 굉장히 좀 약간 메타포적인 의미가 있죠. 껌값. 껌이라서 1,000원인가? 껌값이라서 껌인가? 맞나? 아니요. 껌값이라서 껌이라서 그 가격인가? 그 가격이라서 껌인가에 대한 미술 작품전을 지금 중구에 있는 더 스타일 게스트하우스 지하에서 진행 중이고요. 전시 진행 중이고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팔렸다고 합니다. 6명의 작가가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작품, 미술 작품을 출시를 해서 그걸 1,000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촬영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일정이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대화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못했고 저희가 잠깐만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걸 보다가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거기에 설문지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매겨지는가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 설문지에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에서부터 오는가를 봤는데 저는 항상 변하지 않고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기준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뒤에 오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고 신분을 먼저 보는 경향성을 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게 구의원 출마하기 전만 해도 저는 그냥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무관심해서 괜찮았는데 최근에 당선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가치도가 엄청 높아져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가네. 오늘 왜 이렇지? 좀 일부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당선인 혹은 나중에 의원직을 행할 때는 무조건 의원을 얘기하고 다녀야 되겠다. 왜냐? 이로 인해서 저희 가치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꼭 이용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게 만들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어쨌든 껌값전을 보고 왔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다양한 예술가들, 청년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되게 실험적이고 되게 특이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꼭 촬영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이제 아직은 이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 단계라서 많이 보시지 않지만 이게 점점 이게 진행이 될수록 특히 저희 동료 구의원들이나 동료 지역 정치인들에게 이제 좀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봤으면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획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대구라는 바탕 지역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이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간단하시면 게스트하우스 스타일 네이버 지금 바로 나오죠? 네, 내일까지인데. 일요일까지라서 이게 촬영이 올라갈 때는 끝났지 싶은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이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다 팔려봤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기억이지만 그 작품당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지역 행정이 저거 1,000원을 사면 9,000원을
작가한테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요거를 10배로 불려서 이 친구들이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 행정가들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음악도 전공이 아니고 저는 뭐 예술가라고 하기에는 힘들고, 그러나 보통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선진문화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대다수의 문화 시민들이 굉장히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다. 그 증거를 예를 들면 대구 미술관만 해도 뭐 쿠사마 야외전 같은 거 하면 거의 매일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가거든요. 제가 본 결과로는 저 정도의 수준, 저는 미술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동생이 미술 전공자라서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읽어보고 유럽 여행을 가서 유럽에 있는 그 박물관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었거든요. 잘 모르지만 와 좋다라고 느낌을 받았었어요. 쿠사마 야요이전도 잘 모르지만 보고 좋다라는 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껌값전도 잘 모르지만 좋다라는 감정을 똑같이 받더라고요. 가격이나 가치에서 매겨지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년들, 작가들이 계속적으로 대구에서 활동할 수 있게 판을 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계속 이어나가보자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무슨 이제 사실 작은 팟캐스트잖아요. 뭐 저희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네. 그래서 그냥 불쑥 무슨 아프리카 방송처럼 찾아뵐 생각이거든요. 근데 미리 뭐 조율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불쑥 찾아뵀을 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의도나 이런 거를 훼손하지 않고 그냥 참관하는 정도로 그것들을 보러 찾아갈 테니까 좋은 기획전이나 공연들이 있으면 좀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아주십시오. 네, 저희가 언제 갈지 뭐 대담학소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촬영도 하고 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촬영하는 것도 3시에 지금 약속인데 지금 2시가 다 가고 있거든요. 금방 찍고 또 바로 또 행사에 가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 아닌 것 뻔히 아시잖아요. 저희 막 공연할 때 맨날 이상한 옷 입고 막 이랬는데 이 셔츠 입고 맨날 가서 굽신굽신 인사해야 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남구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예. 네.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담하소인데 이때까지 대구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드디어. 대구는 어떤가에 대한 요번 촬영뿐만 아니라 몇 번을 거쳐서 네. 대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나온 이유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대구란 어떤 곳인가 사실 제가 그 대구가 너무 싫어서 서울에 간 것도 있었거든요. 운 좋게 좀 성적이 좋게 나와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가니까 거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대구가 좋아서 다시 돌아왔다기보다는 제가 살던 곳,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 돌아왔는데 대구는 참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죠. 사시는 모든 브랜드들에게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또 대구는 어떤 곳이지까 제 중고등학교 때 그 조그만 것들이 브랜드에 대한 거 메이커라 그랬죠. 메이커에 대한 게 너무 많았어요. 메이커. 그때 블랙 앤 화이트 입고 왔느니 그때 무슨 마리떼 뭐 프랑스와 그 늙었다. 내보다 더 늙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진짜 옛날에 폭스 막 이런 게 폭스 난다. 폭스 따까리 신발.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브랜드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전국적으로는 사라진 이후에도 대구에는 남아가 서로 소위 찔락거린다 가죠. 서로 막 그 브랜드를 보면서 찔락거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느꼈어요. 대구는 굉장히 재밌는 곳이구나. 어떤 문화가 들어와 오는 것도 굉장히 늦는데 빠지는 것도 굉장히 늦는 이런 이제 성향들을 보여주더라고. 거기서 근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대구의 그 시간과 공간 연구소의 상임 이사님인 권상구 선생님이라는 정말 대단한 엄청난 기획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강연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더라고요. 대구는 트렌드보다 브랜드를 따르는 곳.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총론적이면서도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대구에 좀 약간 그래도 좀 우리 열심히 일을 해나가시는 젊은 청년 일꾼들을 모셔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구에 대한 얘기들 쭉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트렌드보다는 브랜드를 중시 여기는 대구. 네, 트렌드보다 브랜드, 즉 보수적인 도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형적인 요건이라든가 날씨적인 환경적인 요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권상구 대표님께서 이사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을 보니 대구가 상인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도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농경사회에서 또
전쟁 이후에 상인들이 와서 거기서 북적북적 상인들이 북적북적 되다 보니 이 상인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려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거예요. 물론 트렌드도 물건을 파는 거지만 그때 사회에서는 이게 좋은 물건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트렌드를 팔릴 수 있는 따져버리면 이 트렌드가 물건 좋다 하던데 사실 물건 들여왔는데 안 팔리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브랜드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처음에는 처음 들어온 것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정착하고 나중에 브랜드화가 되면 이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 또 뭐 많이 했지만 정치 얘기를 잠깐만 하면 왜 유시민 씨가 대구에서 실패했는가, 왜 김부겸 장관이 대구에 성공했는가, 그리고 왜 서중현 씨가 서구에서 그 몇 선 만에 서구청장이 됐다가 또 다시 재기하기 힘든가, 이 모든 게 여기서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빨리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걸 믿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그 로열티가 되겠죠. 그 충성도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 신뢰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중이 떠주는데 와가지고 씩 하는 거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문수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딴에는 전국구 정치인이라고 해서 왔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당이 뭐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관변단체 인사하러 갔는데 요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관변단체에 소속된 건 아니고 동해 이제 구청 직원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관변단체라는 게 관변단체가 무엇이냐면 각 동마다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등 그 동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주민이 오면 환대하고 받아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되도도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돌림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아요, 처음에는. 또한 아까 전에 잠깐 나온 얘기인데 대구가 클럽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어떤 밤 문화라고 해야 되나? 밤 문화라고 하기 힘들고 젊은 층이 자주 가는 이렇게 그런 곳의 문화가 발달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서울, 부산에 이어서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런 곳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클럽 갈래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구에는 아예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이게 얘기해도 되나? 뭐 썰파 갈래? AU 갈래? 이렇게 브랜드화돼 있는 곳을 가기를 선호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특이하죠. 젊은 층마저도 그런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곳을 가기를 꺼려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죠. 네. 이것은 환경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환경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정현 씨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잘 되는 곳에 많이 가죠. 물론 이건 자본주의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나 대구는 저는 더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인정받은 것, 어디 하면 다 몰리고 특히나 아까 쿠사마 여의 말씀하셨지만 저는 쿠사마 여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와, 그 유명한 사람이 대구 온다고 다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 단적인 예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이슨 브라즈가 4년 전인가요? 2014년 말에 한국 내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분이 서울이랑 부산을 안 가고 서울이랑 대구를 왔었어요.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것인데 어떤 유명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이면 다 몰린다는 거죠. 물론 그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대구 주변의 지역 사람도 오셨겠지만 대구에서 큰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음악하는 친구들 다 가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다 가고. 네, 저도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 유명한 것에 대한 어떤 예민함이 굉장히 강하던 것과 더불어서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구에는 어떤 문화적인 사생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출신 연예인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대충 부산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정우 같은 사람, 조진웅 씨 같은 사람, 부산인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부산 말투를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연결되겠지만 이게 굉장한 예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음악 쪽, 명곡 쪽으로 다 서울에 갔는데 사람들이 대구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대구라는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죠. 물론 이 이유에는 다른 게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현상이 드러난다는 걸 이제 보고 싶었거든요. 대구 브랜드화를 좋아하지만 대구 브랜드가 없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그죠. 그리고 아쉬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그러니까 대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대구에서만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습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작 대구에서 성공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판을 깨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 되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보수화, 그러니까 뭐 행동이나 생각의 보수화가 되다 보니 정치적인 것도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최근에 경향으로 봐서는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에 맞춰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브랜드화, 제가 발음이 안 좋네. 브랜드화가 되는 오늘 치명적이네요. 브랜드. 제가 발음이 딕션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찍어놓은 거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걸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런 걸 해도 되나? 제가 사회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사회를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두 감독이 이제 알바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띄워만 줘요. 그냥 사람 보시는 분도 아시게. 네. 브랜드화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대구의 어떤 정치적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연결하면 그 어떤 습성의 보수성이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더디고 느릴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부겸 장관의 그 국회의원 입성도 마찬가지고, 만약 이번에 또 그 여론조사에서는 만약 시장으로 나섰으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나섰죠. 그 외에 제가 이 보수성이 가지는 가치를 어디서 보냐 하면, 물론 연결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냥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느껴지는 게 저희 대구 음악씬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대구 인디 음악씬에서, 저는 사실 지역 음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소위 말하는 인디 음악씬에서 많이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대구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을 제외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잘하는 음악인 밴드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가 지금 유일합니다. 제가 한 2년,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뭐 다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음악인들, 음악신들을 봤는데 그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대구에는 다양한 훌륭한 음악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뭐 서울도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양적인 비율을 제외하고 비율적인 비율을 본다면 이제는 소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정말 제대로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K 모 팀은 누메탈이라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하던 그 음악들을 지금은 많이 안 하는 음악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포르투갈 음악을 하시는 분이 생겨나고, 그 시대에는 이게 트렌드야 했던 그 음악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파고 와서 지금 2000년대 중후반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그런 팀 있는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울의 유명한 윤모 제가 전공하는 그 작곡가에서 와서 얘기했거든요. 대구에서 난 이런 음악을 들을지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즉 그 트렌드보다는 또 말 그대로 그 브랜드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순간 더 파고들어서 그 강렬함을 이해한다는, 그게 드러났을 때 이제 문화적으로 드러난 게 대구 지역 음악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봤거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신기한 것 같아요. 대구가 음악적인 도시의 선정이 껌이라서 그 값인가, 그 값이라서 껌인가 비슷한데 음악적인 도시로 선정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건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도시로 선정된 음악도시 건가? 선정, 음악 창의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하실 작년 일이었죠. 그뭐 그냥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 뭐 음악 창의 도시가 된다고 해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인디씬 밴드 음악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클래식이라든가 그런 쪽에 거의 관심이 많이들 가 있으시기에 관심을 제일 끌어당겨야죠. 음악 창의 도시라고 선정돼서 기념 파티 뭐 기념 행사 같은 걸 하는데 성악하시는 분들, 뭐 클래식 쪽에 사람들 모여서 공연 잠깐 하고는 뭐 행정가들 모여서 인사하고 그게 다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저는 연결시켜 보고 싶어요. 뭐냐면 음악 창의 도시에 뭐 어쿠스틱 버스킹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 그런 사람도 없었죠, 그죠? 다 클래식 뭐 국악에서 클래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브랜드죠, 그죠?
지금 사실 2000년대 후반에 클래식 국악을 제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음악의 새로운 변화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은 네. 대중음악이고 어쿠스틱 음악이고 버스커들이고 스트릿 음악들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또 음악 도시라고 얘기해놓고 브랜드, 네. 즉 예를 내려오는 그 클래식 전공을 한 국악 전공을 한 클래식이나 국악 전공자들의 만 파티가 본다는 거죠. 그거를 본다는 게 잘못된 게 물론 아니라. 저는 국악을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악조차도 대구에 벌써 퓨전 국악 팀이 몇 팀이나 생긴지 엄청난 팀들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그런 팀은 거의 뭐 무시당했다고 보시면 되죠. 음악 창의 도시에서는. 네, 음악 창의가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어떤 새로운 실험과 풀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진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겠고, 아니면 아까 이정현 씨 얘기하는 거에서 단초가 나오듯이 이 새로운 흐름이 언젠가 브랜드화 됐을 때, 브랜드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제가 원하는 대구 음악, 대구 로컬 음악이라는 것이 브랜드화돼서 와 굉장한 것이다 했을 때, 그때 특히나 이제 외부의 주목이 대구로 모였을 때, 네. 거긴 또 대구 사람 거기 민감하니까 우리의 눈과 귀도 대구로 몰리겠죠. 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어쨌거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의원이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고요. 네. 그래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얘기는 조금 넘겨두고 오늘 이슈가 됐던 지금 대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습니다. 대구가. 굉장합니다. 더위가 아니라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 수돗물 지금 난리가 났죠. 독성 물질이 있다. 낙동강에서 들러온 정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물들에 간에 독성 물질이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수가 안 된다. 정수기를 틀어서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끓여 드시면 더 심각하다. 끓여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마시지 말라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정수기 다 취소하시고 생수 사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 정수기 취소하고 생수를 사러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또 뭐 정치적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민주당 시장 후보님의 그 가장 큰 공약이 그 대구공항에 대한 것이었고, 거의 두 번째로 큰 공약 중 하나가 치수원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경북이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대로 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치수원 자체를 상수로 이동해서 경상북도랑 협의해서 대구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한 거였는데, 선 끝나자마자 이게 이런 큰 일이 생겨버렸다 그죠. 너무나 불행한 상인동 지하철 폭발 사건이 제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지하철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패널 사건 이후로 또 대구에서 이런 일이 났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왜 끓여 먹습니까? 그 안전한 물이라는 그 신뢰를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끓이니까 더 안 좋대요. 여기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어야 하나? 왜 믿어야 하나?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신뢰관계를 깨는 짓을 계속 행정당국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네. 대구 얘기를 요거 정도로 마치면서 그러면 정치 얘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떠들고 있는 사건은 과연 이제 야당들이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 보수 당들이 어떻게 해체 결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중앙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자유한국당 김성태 우리 당대표인가요? 당대표는 당대표 대행이죠. 당대표 대행이 얘기했듯이 중앙당을 해제하고 뭐 반성하겠다. 또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에다가 또 그 우리 친박계로 유명한 서청원 의원이었나요? 서청원 의원 탈당까지 했는 상태입니다. 대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구에서는 사실은 대구 이번에 선거는 크게 진 게 아니거든요. 시장, 구청장은 다 이겼고, 물론 기초의원에서 거의 반 가까이를 내줬기 때문에 기초의원에서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대구에서는 많이 살아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사실 뭐 또 정치를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특히나 남의 당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얘기를 꺼낸 이유는 대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저기 세 가지가 있겠네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다가 또 총선에서 대왕 깨지는 경우. 두 번째는 저는 여기에 좀 맞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유선진당이 옛날에 그 한국당이 새누리당이었나 그 한나라당에서 갈라져서 한나라당이었죠. 충청 정당이 됐다가 오랜 시간 후에 사라졌잖아요, 그죠? 뭐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스갯소리로 자유한국당이 자유경북당이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는 이게 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총선 전후까지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사라질 거고 대구에서는 이게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다음 세 번째는 또 뭐 지금 유승민 의원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또 자유한국당 내지 자유경북당이랑 합당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경우든 간에 한국사 두 가지 의미에서 되게 한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당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정의당이 되길 바라지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9%대로 이제 아직까지 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정도의 당이 되기에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대 여당만 하나 남아서 내부적인 어떤 또 자숙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자유경북당이 됐을 때 진짜 이게 섬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진짜 나쁜 의미의 경북공화국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뭐 4년 후, 8년 후까지 이 그 대구의 노년층들이 이 자유경북당에 대한 지지를 놓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생각에는 뭐 인구 수십만 유출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인구 수십만이 대구를 떠나는 그런 결과밖에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런 식으로 걱정되지만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뭐 정치적인 견해로서는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해체 수순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탄핵 이전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전 국회의원들이 총선으로 당선이 돼서 그리고 탄핵을 맞이했던 당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친박 계열의 인사들 특히나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떤 적폐 세력의 일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컸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한 것도 큰 역할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부터는 천천히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보니 이 관변단체와 자유한국당의 이 유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뭐 이런 거는 상상을 넘어온 정도예요, 사실은. 너무나 상상 넘게 그냥 전부 다 형님 동생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다들 알고 지내고 있고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선거나 다다음 선거까지도 힘들 수도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안 겪어봐서 안 알을 수 있지만 겪어본 결과 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고립화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대구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돗물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터져서 정말로 사람들이 와 정말 문제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도 바뀔까 말까 할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알겠다.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으니 조금 봐야 알겠다.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남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지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없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생기는가 그거는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름은 바꾸겠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없어질 겁니다. 기대됩니다. 이거 네. 예측 한번 해볼까요? 네. 무슨 우리가 오늘 나왔더라고. 오늘 그 민중의 소리에 그 되게 말씀 잘하시는 아나운서 분이 진행하시는 그 팟캐스트 짧은 팟캐스트 그분이 역사 쭉 읽던데 자유당, 공화당, 민주공화당, 그다음에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뭐 한국 뭐 이런 꼭 들어갔다 그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로 바뀔까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마 새누리 이런 건 안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한나라당을 그 전에 기초했던 한나라당 때 가장 잘 나갔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한나라당의 한자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한자가 있어야지 이 정체성이 있지 않나 자기들은. 생각해보면 한나라당도 나라가 국자가 나라 국자잖아요. 네. 한국당이라는 얘기죠. 그죠. 한국당. 네. 그런 또 요거 저거를 하지 않는가. 네. 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수호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 대한 뭐 이름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들이죠.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는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대구에 있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구의원 분들 한번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친해지면 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게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전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아직도 기초위원급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더 우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세입니다. 저희는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상은 저희는 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되고 함께 협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구의원 정도급에서는 사실은 동네에 같이 사는 같은 구민, 같은 주민으로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재밌게도 가장 협치를 잘 해야 되는 입장. 맞습니다. 이 돼버렸습니다. 재밌죠. 네. 굳이 비유를 드리면 전장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우리는 그 딱 승리 못한 지역의 이 패장들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투에서 패배를 한. 예. 그래서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되고 좀 약간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전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데서 유일하게 전투에 승리한 적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저쪽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짐작해 보건데 승리의 기쁨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굉장히 두려운 자기 입지를 어떻게 그렇죠. 공고히 할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랑 정반대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나 이번에 초선이신 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남구의회는 특히나 젊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남녀 비율도 반반이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같이 대화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고 얘기가 되겠지만 항상 어떤 당의 어떤 공동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사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은 완전히 뭐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의 재량권들이 보장이 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쪽은 굉장히 그게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아니라면 또 탈당해가지고 또 무소속으로 나중에 선거에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게 당의 메시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당을 좌지우지하는 윗선의 뭐 국회의원이랄까 아니면 뭐 당에서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메시지랑 우리의 얘기가 상충됐을 때 그때 우리는 참 큰 좀 약간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분명히 생기지 않겠는가. 그 자율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얘기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되게 재밌는 썰이 있거든요. 과연 남구 이거 얘기해도 되겠나? 의장 부의장 선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요 썰은 다음 주에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썰을 이것만 봐도 과연 우리 남구의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조금 앞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 썰풀이 남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뭐 대구에 대한 얘기에서 낙동강 그리고 정치 얘기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했는데요. 껌값전을 원래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껌값전을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고 어쨌든 다음에는 문화 관련된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된 그리고 대구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딤프 이런 거는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거 말고 저희가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들을 한번 찾아보가 볼까 합니다. 그 껌값전 같은. 남구에서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화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땡큐. See you. 가시죠. 오케이. 30분. 고. 나 차에 가서 위에 소리 좀 들고 갈게요.